LH 의혹 사과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음에도 민심은 아직도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나 알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거의 매 주마다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RN서치에서 내놓은 3월 셋째 주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36.7%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4.3%포인트 지금 낮아진 건데 부정평가를 보면 54.7에서 58.1, 3.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전체 지지율보다도 좀 더 눈여겨서 볼 부분이 이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요? 이 여자, 그러니까 20대 여자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0대 여성층의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 긍정이 63.8, 그리고 부정이 30.1%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를 보면 완전히 지금 역전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그러니까 부정이 51.7, 그리고 63.8이었던 긍정평가가 33.6까지 무려 30.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20대 여성 상당히 많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20대 여성 문 대통령의 그 주요한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60%가 넘는 지지를 보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30%가 지금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은 임기 말 60%나 됐었던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번 LH 등등의 각종 현안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콘크리트 지지층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도 하고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정부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아직은 잘 못 믿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금 내놓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아직 사람들은, 국민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LH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헛웃음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요. 오후에는 조롱성 글을 익명으로 남긴 직원을 찾기 위해서 블라인드 운영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팀 블라인드 한국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요, 정작 헛걸음이 됐습니다. 헛걸음이요? 네, 경찰이 오후 6시가 지나서 이곳을 방문한 건데요. 직원들 모두가 퇴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경찰 관계자는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주소였는데 찾아가 보니 정작 사무실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고요. 실제 사무실은 어제 경찰이 방문한 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압수수색한다고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LH 여파가 압수수색에 이렇게 나선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LH 호칭을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LH 아파트 이름에서 LH를 빼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등장한 건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와 휴먼시아는 과거에도 좋지 않은 인식으로 놀림감이 됐다. 이러면서 부정부패, 투기, 비리 이미지로 돼서 아파트 이름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라인드 글 작성자 수사한다는 얘기 벌써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경찰이 사무실 위치는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어땠을까? 글쎄요. 자, 이 부동산 이슈가요. 지금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판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무슨 뷰 논쟁 벌어진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여당은 이 부산 보궐선거 판세에서 좀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LCT 특혜 분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후보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특권층 몇몇의 이게 앞마당처럼 돼버린 것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도 제 젊은 날의 추억이 한 자락 남아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확연하게 보이네. 그리고 박형준 후보 보니까 대마도까지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75평형짜리 그 당시에 20억 5천만 원짜리 분양가가 그거 작년에 나란히
우아래층 따로 같이 두 채를 갖다가 매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응? 선거 나가려는 양반이 분이 작년에 이걸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부산시장 공천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네, 지금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아내와 딸 명의로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신동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그제 법사위에서 이 아파트 뷰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대마도까지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네. 이 대마도 뷰 발언이 어제까지도 계속 화제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 전 최고위원은 박형준 후보의 집이 대마도뷰라고 엮어서 친일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네 후보 집은 그러면 일본 왕궁뷰냐라고 따진 건데요. 일본 왕궁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네 후보라는 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일본 아파트의 지도와 그리고 사진 등을 같이 첨부를 해서 올리면서 네. 이 아카사카 별궁 옆에 왜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메이지 신궁이 있고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야스쿠니 신사인데 그렇다면 이건 야스쿠니 신사 뷰인가요? 이렇게 비꼬고 나섰습니다. 이 앞서서 이 박영선 후보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박영선 후보는 남편이 일본에 취직하게 됐는데 몇 달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좀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제 아파트에 가서 딱 창문을 열면 앞에 이제 남해 바다가 펼쳐지니까 이게 대마도 뷰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하니까 그러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남편이 일본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가서 문을 쫙 열면 일본 왕궁이 보이니까 이거 일본 왕궁 뷰 아니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글쎄요. 그런데 또 이제 오세훈 후보 지금 네. 내곡동 땅 관련해서 또 이렇게 논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어제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요. 땅이 얼마고 어디에 있고 그건 좀스러운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일이지 대범한 남자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오세훈 후보 자신의 처가가 보유한 이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이걸 신고를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옹호하려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이 발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정청래 의원이 같이 출연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 역시 오세훈 후보가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미화시키는 건 국민 정서를 다시 한번 자극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범한 남자들은 기억을 못 하나요? 김인수 의원님.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보궐선거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아까 쭉 들어보셨다시피 국민들은 지금 LH 부동산 때문에 막 들끓는데 지금 뭐 대마도 뷰니 뭐 일본 왕궁 뷰니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성동 의원이 대범하다. 땅이 어딘지 모르는 게 대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고 흠이 없도록 재산 취득 과정에서 흠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산 취득하는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범하다고 하면 그런 대범한 사람은 오히려 공직자로서 좀 자세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저희 나라는 사회주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면 그건 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좀 과도하게 좀 높은 가격을 좀 남들이 보기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좀 어떤 공격하거나 좀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제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일본에 비록 남편 명의지만 아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위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내곡동 땅 관련해서 분명히 의혹을 받을 만한 소지는 분명히 있고 밑에서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장 재직 때 분명히 부하 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어떤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어떤 의혹은 비록 가질 수 있지만 분명히 드러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방점은 정당한 방법으로의 취득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정치권은 뭐 대마도 뷰니, 일본 왕궁 뷰니, 대범한 남자니 꼭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만 하는 건지 참 아쉽기만 합니다.